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증시가 많이 좀 휘청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개판락으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좀 계속 매도세가 나와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6%, 38%,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5%, 3.5% 떨어졌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기술주 쇼크라고는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는 제가 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그래요. 지금 보면은, 기존에 계속 자, AI에 대한 어떤 고평가 논란들이 있어 왔거든요. AI 시장이 개화는 됐는데, 이게 진짜 이익이 되는 거냐, 투자비는 많은데 언제 매수가 되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AMD를 핑계로 삼고 있어요. AMD 실적 가이던스가 지금 이 실적 가이던스라는 게 25년 1분기예요, 1분기. 1분기 실적 예상치가 98억 달러로 지금 발표를 했어요. AMD에서 98억 달러. 근데 시장에서는 100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AMD가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17%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네, 17%까지. 덩달아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4.3%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거의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삼성 하이닉스 쭉 빠졌다. 그리고 반도체가 무너지니까 기존에 이제 따라오던 어떤 주도 섹터들, 뭐 우주항공이니, 뭐 2차 전지니, 이런 애들이 이제 덩달아서 쭉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 빅테크에서 AI 투자, 즉 이제 ROI, 투자 대비 성과 검증 단계에 이제 진입을 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경우에 섹터 전체의 변동성이 보다 커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자체는 좋았어요.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하회한다 그래서 이게 가이던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 가이던스를 한국말로 하면 예상치잖아요. 예상치가 살짝 빠진다 그래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실제 내년도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 변동성이 아마 더 이렇게 커질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모멘텀 자체가 나빠지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26년은 어차피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26년도는. 그래서 다들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6년도는 그렇고, 자, 이게 제가 볼 때 이제 상고하저로 어떻게 보면은 상고하저로 증시가 흐를 수 있다. 왜냐하면 기대감 때문에 상반기, 즉 한 7월, 6월까지는 계속 증시가 아마 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렁거리긴 해도. 그러다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환율 하락,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어떤 인하치가 좀 더뎌지면서 패수도 좀 저하된단 말이죠. 환율. 미국 FOMC에서 환율 자체는 그렇게 건드릴 거고 보나마나 이 환율 더하기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26년까지 지속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를 겁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7월에서 한 12월까지 가면 갈수록 증시는 이제 고점이라는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좀 조정도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어차피 증시는 상승의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5점 포인트 우리 넘어서 이제 여기서 안착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박스권 자체가 지금 요 정도 5점 포인트 이내에서 이렇게 박스를 형성하면 좋은데 요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렇게 안착을 하겠지. 여기 20선이 있으니까 여기서 안착을 해주면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베스트인데 자, 요게 1번 케이스고 2번 케이스는 4,500에서 600선까지 열어둬야 돼요. 예, 4,500이나 600선까지. 자, 30분 동으로 보면은 지금 4,500선, 지금 5일선이 이번 달에는 4,500이 안 왔지만 이번 달 말 정도 가면 이제 4,500이 올라올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양봉이긴 한데 얘가 음봉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500을 아마 주도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30분 덩어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1분 덩어리 볼 때 일단은 4,500포인트 해봤자 지금 5,000포인트에서 약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만 한 3%씩 빠지면 이게 그냥 빠지거든요. 4,500까지. 3일만 3%씩만 빠져도. 근데 하루에 지금 빠지는 폭이 약 4에서 5% 사이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일이면 빠진다는 소리예요. 4,500포인트까지. 지금 5,000포인트 이제 금방 올 거 아니에요. 예, 금방 오기 때문에 장밋빛 전망으로 5,000포인트를 지지해주면 좋겠지만 여기를 지지 못하게 되면 여기는 4,500, 500에서 600포인트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사 여기까지 온다 그래도 요 조정은 좀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반도체는 갈 거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HBM에 맞먹게 지금 D램의 수익률이 HM보다도 더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수익률 자체도 높아지고 물량은 계속 딸리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라서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코스닥도 많이 빠졌는데 이제 천선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좀 왔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또 9.5원이나 급등을 했고 이 AMD 이슈 때문에 지금 17% 빠졌고 그리고 저
벤트로픽의 클로드 코어드가 공개되면서 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무시무시한 게 미국의 어떤 법률 소프트웨어 뭐 AI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나 봐요. 또 법률 자문 같은 거를 기업들에서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 이제 망하게 된다. 왜냐면 클로드 코어드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과물을 내고 스스로 자료를 찾고 사람처럼 그게 창의적으로 일을 하는 어떤 AI 에이전트거든요. 그래서 뭐 법률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무슨 자문 서비스, 뭐 회계사들 그런 거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라클이나 이런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술주가 그 출격이 여기까지 이제 전이가 돼서 기술주까지도 이렇게 쭉쭉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샌디스크, 마이크론, 램 리서치 이런 것들 그리고 국내까지 이게 이어졌고요. 우리 같은 경우. 그래서 외국인이 5조 원을 지금 매물 폭탄을 냈는데 5조 원이라는 돈이 제가 이게 하도 궁금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5조 원을 던진 적이 있니? 물어보니까 21년도에 3조 2천 원인가를 한번 던졌대요. 예, 3조 2천 원을 던졌는데 제가 그걸 보면은 21년 2월 26일에 3조 334원을 던졌는데 그때 이유 자체는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반도체주 중심의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대요. 그리고 25년도 11월 21일에 2조 8천억 원을 쏟아냈어요. 25년도 11월에 11월에 2.8조 2.8조를 쏟았거든요. 그러니까 5조라는 요 매물 폭탄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이제 처음이에요. 외국인이 5조라는 매물을 던진 거는. 그러니까 신성치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가 약 6% 정도 이제 빠졌습니다. 근데 맵을 보시면 실제 맵을 보시면 다 빠졌어요. 오른 게 거의 없고요. 일부 바이오 종목, 뭐 유통을 하는 이마트 뭐 그런 데만 개별 이슈로 살짝씩 이제 오른 상황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삼성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배터리도 쭉쭉 빠졌고요. 예, 증권, 그런 제약 바이오, 기계 방산까지 쫙쫙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별 이슈로 이렇게 오른 것들이 있고요. 충전 이슈와 한일형 관련돼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랐고 개별 이슈죠. 예, 환율도 급등을 했고 예,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5조씩이나 이제 기간도 한 2조 던졌죠. 5조씩이나 매물 폭탄을 던지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5천선에 코스피 5천선에 뭐 깰 거예요. 5천은 5천선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기 위한 어떤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변동성이 좀 심해질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좀 본인이 어느 정도 종목군을 선별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잘 아는 자리에서만 기회를 줄 때만 좀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해가지고 이제 잘못 들어가면 거기서 손실이 한 3에서 5% 이상 손실이 나게 되면 이게 또 하루 종일 내동 매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종목을 사게 되고 근데 이 사는 자체가 정확한 분석과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거나 아니면 확률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한번 돈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건 빨리 들어가서 빨리 그 손실 금액을 메꾸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막 올라가는 종목들을 대충 막 이렇게 사게 돼요. 예동매매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또 이런 시기에는 하락장에 심법 관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자기의 어떤 손실률이라든지 아니면 손실 금액 예, 손실 금액을 정해 놓는 거죠. 가령 뭐 시드별로 다르죠. 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수천만 원일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손실률을 나는 하루에 뭐 시드 대비해서 3% 내지는 뭐 시드 대비해서 5%뭐 맥스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 손실률이나 손실 금액에 달하면 이제 그때는 MTS건 HTS건 이제 셧다운을 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제 아침에 손실을 시작했을 때 딱 이제 장 상황이나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내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고민을 해보면, 아, 오늘은 내가 수익을 보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날이구나 하는 게 이제 감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예 매매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장 막판에 SK 하이닉스를 어떤 미장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서 일부 약간만 좀 조배를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그거 같고요.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자, 탱코와 여기 보이시는 종목들이 지금 5개 종목인데, 지금 탱코와 아미노,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는 신용융자가 이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바텍하고 캠시스 같은 경우는 노바텍, 캠시스는 지금 중과금률이 100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스닥 퓨처 보시면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별 매매 관점을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고가가 5.3,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자, 종목으로, 주식으로 보면,
자, 많이 빠져도 지금 93만 1,000원이 신고가인데 지금 21선에 정확하게 지금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 정도 지금 상승을 하긴 했어요. 84만 2천원, 마이너스 6.4%에 끝났는데 85만 4천원, 5.1%까지 올라가긴 했죠. 그래서 내일 상황은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한 11선이나 21선에서는 보통들 이제 상승장에서는 반등을 해주잖아요. 거래대금 수준도 지금 뭐 나쁘지 않고요. 지금 또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일 이제 반도체 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SK 하이닉스 를 좀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트라든지 시간 외에서는 지금 원전주하고 그리고 반도체 일부주가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정기술, 자 한정기술은 지금 보시면 오늘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여기 가격대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가격대가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되네요. 그 매물대를 지금 터치들을 이틀씩이나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정도에 끝났는데 넥스트에서 2.4%까지 올랐으니까 약 5%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그래서 내일은 여기 15만 1,500원에 시작을 할 겁니다. 15만 1,500원. 그럼 위치가 이 정도 되겠죠. 15만 1,500원. 이 정도 위치에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16만 원은 약 5% 정도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 시작하고 나서 여기서 15만 원을 받고 상승 추세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유심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얘는 3,300억이 기존 거래대금이니까 일부봉에 45억 터질 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자,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8%에 끝났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4%까지 올라왔고요. 그럼 얘가 하프로 지금 넥스트에서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일 이런 연봉이 나오는지 한번 볼만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우주항공의 기존에 이제 머스크 관련돼서 대장주로 좀 잘 슈팅이 이렇게 잘 나왔거든요. 상한가도 잘 들어가고 갭도 잘 뜨고요. 그래서 내일도 유심히 좀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기존 거래대금 1,700억이니까 한 25억 터질 때 보시면 이런 양봉이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요. 자, 오진도 원전 관련된 주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3%, 마이너스 3%에 끝났는데 지금 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3%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얘도 내일 올라갈 수 있는지 좀 보시고요. 그래서 한정기술만큼은 안 올라갔지만 또 비슷하게 3% 정도 이제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얘도 기준 거래대금 1,000억이니까 얘는 15억 터질 때 반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건설은 마이너스 2.6%까지 빠졌는데 0.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얘도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매물 이식을 해준 흐름이고요. 거래대금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거래대금은 5천억이니까 뜰문 봉에 얘는 65억 퍼질 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인데 HP, SP입니다. 그래서 얘도 5일선에서 이렇게 핸들링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비교적 거래대금이 1,000억 이하로 터지는데도 강하게 좀 버티고 있어요. 오늘도 지수도 마이너스 5% 가까이 빠지는데 얘는 1%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2.5% 슈팅까지 줬었고요. 그러니까 강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렴의 끝에 왔기 때문에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나오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1%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내일 3천억이 나오는지 한번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얘도 4.4%까지 빠졌는데 마이너스 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일선 아끼면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아주 좋은 형태로 보이고요. 그래서 얘도 기존 거래대금 5천억이니까 얘는 65억 정도 터질 때 보시면 좋겠고요. 제주 반도체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이 끼가 많은 종목이잖아요. 네, 끼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10% 정도는 그냥 우습게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음봉이 아닌 모든 종목은 이제 양봉일 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SK 스퀘어도 지금 마이너스 6%까지 빠졌는데 1% 올라서 마이너스 5%까지 올라왔고요. 전고점 8% 남았죠. 그래서 얘는 계속 기준 거래대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몇 프로까지 갔죠. 시가가 마이너스 8%인데 1%대까지 올라갔잖아요. 얘는 기준 거래대금을 조금 더 올려줄게요. 이렇게 7,500억까지. 7,500억이면 얘도 일본봉이 약 100억 이상 터져줘야지 갈 수가 있다. 자, 아로마티카는 단일가에서 1.2% 상승을 했죠. 얘는 오를 추가를 했는데, 자, 얘는 시장하고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아침에 개판락을 해서 계속 이렇게 저점을 깨면서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동봉을 볼까요? 동봉을 보시면, 자, 팽보를 하다가 지수는 떨어지는데 갑작스럽게 슈팅을 주고 또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어요.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7%나 상승을 했어요.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분당 약 30억에서 20억까지 거래대금이 터져지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평상시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거래대금도 갑자기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되고요. 얘는 고가가 지금 14,360원이에요. 14,360원 빵 여기고
15% 정도가 못 가네요. 그러니까 내일도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약 기존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질 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도 오늘 추가를 했는데 타뱅 같은 경우는 이 월봉입니다. 월봉상 고가가 지금 38,750원인데 네, 그 고가 지금 일봉상 보시면 그 고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38,750원. 그래서 거래대금이 완전히 죽었다가 이제 거래대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대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한 2천억씩 자, 요 120선을 타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래가 더 턴치면서 5천억까지 이러다가 급등을 하고 계속 꼬리를 달고는 있지만 종가 자체는 계속 위쪽으로 종가를 위치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유심히 좀 봐야 될 종목이고요. 자, 기존 거래대금 5,600억이니까 얘는 이제 65억 터질 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테라뷰도 죽지 않았죠. 어제 같은 경우 16%까지 가면서 약 2천억 가까이 터져주고 오늘도 어제 부점 라인을 거의 터치해주면서 그러니까 요 부분에 네, 요 부분에 매물을 좀 이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꼬이 부분에. 그래서 오늘도 딱 이제 도시를 만들어 놨네요. 의도적이네요,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 빠지는데 딱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당금 도시를. 그리고 거래대금도 1,000억을 유지해 놓고요. 그러니까 얘도 되게 이제 수상한 평상시의 흐름과 다른 흐름이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기준 거래대금은 1,700억이니까 얘도 한 25억 이상 터질 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떡산 하이메탈. 자, 얘는 신고가 여기 15,100원, 27% 남았고요. 그리고 자, 기준 거래대금은 1,200억인데 오늘은 못 터졌네요. 1,200억이 그래도 6%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래서 장이 안 좋아도 좀 위아래로 좀 흔들기는 해요. 마이너스 6%까지 위로도 6%까지 위아래로 6%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네요. 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흔들긴 하지만 지금 5일선을 안 깨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덕산 같은 경우도 세력이 이미 입성을 했다. 요 상한가봉에서부터 입성을 했죠. 그래서 아직 털고 나가진 않았다. 왜냐면 거래가 터지면서 요봉이 아래로 빠져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얘가 이제 털고 나갔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1,200억이 기존 거래대금이니까 1분봉에 15억 터질 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하나 비전 같은 경우도 탄탄합니다. 3%밖에 안 빠졌고요. 71만 원이 정고점이고 지금 위치는 이렇게 탄탄하게 모일선을 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 6만 5천 원, 6만 5천 원을 돌파하고 6만 6천 원이죠. 돌파하고 지지받을 때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기존 거래대금 2천억이니까 35억 터질 때 보시면 되고요. 자, 퍼드 메디슨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의 흐름과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 1,000억이 들어왔고 그리고 어제 윗꼬리를 잡아먹는 이런 양봉이 나왔고요. 예상하기로는 내일도 이런 양봉과 이런 윗꼬리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기존 거래대금인 3,000억이 터져줘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런 분봉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터진 종봉들, 이런 운봉들을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 2,700억의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된다. 밀분봉이 39억 이상 나올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덕영에너지는 여기까지 양봉이 나올 땐 되게 좋았어요. 여기 35,000원 위에서 나와줄 땐 좋았는데 여기를 유지해주고 윗꼬리를 살짝 남겨줬다면 요거는 내일 1순위 가질 종목이 됐을 거예요. 네, 1순위 거래대금도 충족하고 있고요. 7,000억이나.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꼬리를 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확신이 들지는 않는데 지금 종가 자체가 어제랑 거의 비슷하게 위치를 시켜놨잖아요. 네, 거래대금은 7,000억이나 쳐줬지만 그래도 얘는 1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22%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돌리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될 차례고요. 이런 식으로 고리 아래권이 달면서 이러면서 여기서 며칠 횡보하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1조 1,000억 원, 지금 여기서 오늘 22% 갔기 때문에 이 봉을 기존 거래대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7,000억, 7,000억이면 1번 봉에 85억이죠. 자, 리브 스메드도 요만큼 박스를 형성하고 있고 5일선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박스 형성하고 나서 이렇게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는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4,500억이니까 일본봉에는 55억이 나올 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HD 현대부터는 기준 거래대금 터질 때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장으로 볼 때 조정이 한 2일에서 3일 정도 나온다면 여기 있는 가진 종목 라인은 아마 다 삭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들 이제 20선을 이탈하고 떨어질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도 섹터가 이렇게 바뀌겠죠. 다른 쪽으로. 잡주들 위주로 앞으로는 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박스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4,500포인트 쪽으로 계속 이제 하향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열어두고 보수적인 계좌 운영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크릿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골드 회원분들한테도 이렇게 메시지를 좀 드렸어요. 오늘 같은 날은 뭐 적극적으로 투자할 날이 아니다. 보수적인 투자와 자금, 계좌 관리가 필요하고 차라리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기조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